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지 출장이나 여행 중에 차량 사고가 났다면 수리를 어디에서 해야지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 A씨가 안산공단에 업무차 왔다가 B신호 교차로에서 쌍방 정면 충돌하였다고 가정해서 그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고 차량은 이동할 수 없고 당연하게 레카차에 의해서 이동되어 차량 수리 공장으로 가서 수리를 하는데 바로 수리가 안 되고 뭐 일주일이라든지 있다면은 대구에 사는 A씨가 차량 수리될 때까지 있으면은 숙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A씨가 보험회사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 보험회사 연락처를 주면은 서로 보험사와 보험사끼리 연락해서 상방과실을 선택하고 일단은 A씨는 수리하고 이동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할 때 A씨의 선택은 보험사에 연락을 처리하고 부근 레카차 이동 수리를 하고 일단 대구에 내려갔다가 수리가 되면 다시 올라와서 차량 점검을 하고 차를 끌고 가겠다 생각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차량이 금방 수리가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수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거리 그러니까 안산에서 대구까지 장거리지만은 레카차에 의해서 끌고 가서 사무실이 됐던 집 근처에서 수리를 한다. 이렇게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때 보험사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은 견인료는 인근 차 수리 공장으로 처리되는 기본 견인료만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거리를 오버하는 이동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할 겁니다. 그러면은 A씨는 1번과 2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렌터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과실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보험 처리하고 렌터차를 빌려서 대구까지 갔다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수리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연락이 정비 공장에서 연락이 오면은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인수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차량 수리가 일주일 만에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됐는데 차량이 대구 와서 뭐 업무적이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거 수리가 잘못되고 다시 가야 된다면은 이건 보험 처리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은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보험을 들어갖고 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까지는 보험 처리가 됐지만은 후속적인 문제가 뭐 당연하게 집 근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다시 가서 정비공장 이게 잘못됐으니까 수리해라 하면 되지만은 먼 거리가 있다면은 그것도 차량이 뭐 새 차에다가 비싼 차량이라면 더더욱 더 그러겠지만은 차량 수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기존적으로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해서 최소는 3번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제 같으면은 무조건 차량을 대구까지 끌고 이유 없이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차가 수리가 되고 나서 어떤 간에 운행이 되고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될지 안 할지 판단은 그 후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견인료 본인 부담한다고 만약에 대구까지 끌고 가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차량을 안산에서 수리를 안 하고 그걸 굳이 끌고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산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서류를 이첩을 대구 보험 똑같은 뭐 삼성 예를 들어 삼성보험이라면은 삼성보험회사다가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차량을 끌고 갔는데 그 정비공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그거를 레카차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5톤 트랙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떠갖고 그 위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요새는 뭐 한 100만 원 할란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견인료가 예전에는 뭐 5만 원인데 지금은 뭐 10만 원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9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들고 간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량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되 내가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량 화물 회사에다가 이렇게 이동하려 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당연하게 그 이동 운임비가 엄청납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일 작은 레카차를 들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비싼 차 같은 경우에 차량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실 필요 없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보통 대구든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 화물차가 다시 내려갈 때 짐을 싣고 내려가는데 짐이 실어 갈 게 없으면 빈 차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차량 지금 큰 뭐 5톤 트럭이든 화물 이런 운송하는 회사를 인터넷으로 찾으셔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저렴하게 그 회송차가 뭐 이렇게 해서 빈 차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게 있다면은 거의 뭐 반값으로도 내려갈 수가 실제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당신 부담으로 한다 해놓고는 그 차를 가지고 그 지금 정비 공장 보고 실제로는 수리가 요만큼 작게 들어야 될 거를 그걸 감안해서 좀 부풀려서 그 지금 화물 운임 견인료를 그 정비하는 공장에서 수리한 것처럼 아마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할 때 왜 끌고 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러세요. 아니 내가 큰 이런 사고가 나서 가는데 아니 사람이 다친 것만도 천만다행이라 생각 안 하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설령 내가 그런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운임료를 합해서 수리한다고 한들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고객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험회사들 보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뭐 대형사고 나서 입원하거나 이러면은 차량 이동시키고 이런 그게 없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일단 사고는 안 나야 되고 하지만은 뭐 지금 대구를 예를 들었지만은 뭐 어떤 간에 뭐 300km, 200km 이렇게 조금 먼 거리도 다시 수리를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당연하게 좋은 거고 그 수리비가 견인료 부분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앞에 제가 했던 부분, 실제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뭐 아는 정비소에 맡기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여기에다 불법을 하라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차량이 지금 뭐 중고차라든지 이런 거는 뭐 대충 수리하고 이렇게 쓰면은 뭐 아무 때나 맡겨놓고 이렇게 3번처럼 렌트카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새 차에 금방 뽑아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차량 수리하는 게 새 차 산 것처럼 다시 또 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임료는 그 화물 회송 차량에 의해서 흥정을 하면은 반값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을 그렇게 하시고 오늘 팁은 드리는 거니까 보편 사고 나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레카차가 와서 저한테 막 옆에 그 아시는 뭐 정비 공장 있다고 뭐 잘한다고 사치면은 내가 당장에 일주일 후에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 차량이 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새 차 샀을 때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통해서 이런 팁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